조금 전에 기회주의자들의 처신을 봐야 한다 이 말씀 하셨는데 자 오늘 이제 선고일을 발표해 버렸습니다. 예. 한덕수 오늘부터 완전히 태도 바꿔 가지고 예. 예전에 그 비상계엄 하고 난 뒤에 국민 앞에서 엎드리면서 사과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돌변할 가능성도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돌변 가능성이 높죠. 높다고 보십니까? 예. 자 그랬을 때 그렇게 이제 앞으로 쇼를 하고 예. 뒷구멍으로 다른 준비를 하면 했지. 그 사람이 자기가 봐도 지금 파면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네. 예전처럼 고개 빳빳이 세우고 뭐 어디 가서 대통령 행세하고 이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빳빳하게 세우고 이재명 대표가 두 번이나 예. 직접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는데 산불 뭐 대책 세워야 된다고 예. 통상 위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데 신경 쓸 여가가 없다고 답변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선고일이 결정이 되었으면 이제 최상목도 한덕수 권한대행도 상당히 이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이제 민주당이 일단 본회의장에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예. 본회의 2일, 3일, 4일 열리면 내일 모레 이제 열리게 예, 되니까 예, 이제 예. 나올 테고 네. 거기에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것이고. 거기서 얼마나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못할 거라는 거죠. 아니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생각하면 오기를 내서라도 예. 빳빳하게 서서 당당하게 탄핵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본인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경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오기보다는 굴신으로 그동안에 연명해 온 사람 아닌가요? 이 나이 그 나이 먹어서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호의호식할 그 사람의 어떤 그 특기가 기술이 뭔가요? 예. 그냥 이 상황에 따라서 샥샥 눈치 빠르게 붙는 걸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대세가 지금 그리고 국민적인 감정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한국에 살고 싶으면 예. 한덕수가 더 이상 건방진 태도를 보일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흔역 재판관의 임명을 지금 오늘 내일 중에 권한대행으로서 예. 결행을 한다. 예. 뭐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 혹시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지금 전체적인 민심의 흐름에 순응할 가능성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 카드를 생각은 하겠지만 예. 그거는 본인 입장에서도 좀 명구스럽지 않을까요? 예. 이번 주가 넘어간다면 몰라도 이제 선고기일 지정하니까 또 임명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또 선고기일 그럼 늦추려고 니까 수작 부리는 거냐 이런 공격을 대번에 받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끝까지 남아있는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연민까지도 다 스스로 그냥 삼켜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그럼 파면 선고가 난 뒤에는 자 마흔역에 대해서 임명을 한다 안 한다 이것은 어떻게 그 우리가 뒤에는 하겠죠. 그 뒤에는 한다. 그 뒤에는. 그것도 얼마나 비굴한 겁니까? 아니 원래 비굴한 인생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아니 그래 일찍 그냥 헌법에서 정한 대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대로 자기가 따라갔으면 네. 최소한 헌법재판소 결론을 이렇게 내든 저렇게 내든 본인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는 국민들 앞에 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 사람 같으면 복귀하자마자 한덕수가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 복귀하는 날 지시한 게 제가 전해 들었는데 네. 그 자기가 없었을 때 내부 정보를 바깥에다가 주면서 그 탄핵하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움직였던 공무원들 색출해라. 예. 그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실제라면 참 충격적입니다. 예, 이자는 정말 인간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나름 출세 트랙을 탄 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예요. 네. 그러고 나서 바로 이명박 정부 생기자마자 거기 가서 고개 숙이고 주미대사 자리 받아가지고 거기 온갖 갑질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고서 윤석열이 밑에 또 들어가서 저러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무슨 그런 도덕적인 태도나 양심을 기대한다는 거는 저는 버렸고 오로지 자기가 살 길이 뭔가를 생각할 텐데 그것도 그간에 해왔던 행각에 대한 눈치가 또 보일 거기 때문에 마흔역 재판관 임명하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무슨 뭐 자기 입장을 최대한 변명하고 목소리 낮추면서 바보 행세하는 걸로 그렇게 3일을 보내지 않을까. 저도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윤석열 정권이 생기자마자 총리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컸던지 인수위에 있는 아주 핵심 관계자에게 예. 무려 10년 정도 만에 전화를 한번 해서 한번 예. 만나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만났는데 초청까지 받았습니다. 예. 그 뒤에 한 번도 전화가 안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꼴을 당해. 이 사람 자기 아쉬울 때는 예. 전화를 1분도 안 되는 간격으로 막 30번씩 합니다. 받을 그렇습니까? 때까지.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어떤 뭔가를 채우게 되면 전화 걸면 안 받습니다. 그렇죠. 저도 직접 그걸 겪어봤고 제가 이제 국힘 인수위 쪽에 핵심적인 뭐 위치에 있던 분한테 직접 듣고는 이 사람 참
위험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지지 절대로 국민과 그리고 공직이라는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은 뭐 많이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이제는 했습니다. 퇴직하고 김현장도 못 갈 것 같은데요. 예. 김현장에서 안 받아줄 것 같고 예. 어디 이제 감옥이나 가야지 갈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본인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대선까지 끝까지 수행을 해서 권한 대행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 욕심도 계속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렇겠죠. 그 뭐 연명을 하는 게 좋으니까. 예.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덕수 탄핵을 당 대표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예.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자 파면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생각할 때 민주당 지도부는 예. 탄핵 카드를 손에 쥐고 예. 계속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 까불지 마라. 예. 너를 지켜본다라는 예.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간에도 최상목 한덕수 탄핵에 관한 필요성을 얘기할 때마다 예. 그러니까 말로 단어로 역풍이라는 말을 쓰진 못하지만 예. 속으로 역풍 이렇게 하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선에 우리가 어차피 이길 텐데 굳이 또 다른 문제나 쟁점을 만들 필요가 있냐 그런 얘기를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